안녕하세요. 캐나다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 차를 산 거는 한국에서였어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요. 우선 저는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는 그냥 이동수단, 이 정도 생각밖에 없어요. 그 운전면허는 군대 가기 전에 21살 때쯤에 따긴 땄거든요. 근데 대학 생활을 하면서 운전을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그러고 나서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가 처음 취업한 곳이 ASML이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거기서 입사를 하자마자 선배들이 차를 뭐 살 거냐고 물어보기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차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 나의 드림카 이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차를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고차를 살 거냐, 새 차를 살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새 차를 사라고 권하는 사람도 있었고 중고차를 사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새 차를 사라고 권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중고차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새 차를 사라고 권한 거죠.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 차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회사를 10년 이상 다닐 생각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 나는 좋으니까 10년 이상 다닐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이 차를 10년 이상 끌면은 본전을 뽑는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심지어 그때 사촌 형이 현대기아 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 형을 통해서 차를 사게 됐는데, 그 형조차도 중고차를 사라고 권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사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어떤 차를 살까 이렇게 고르면 되는데, 저는 또 SUV를 타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캠핑도 가고 해야 되면은 트렁크가 커야 되잖아요. 차박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하려면은 나는 SUV가 필요해. 그래서 SUV 중에서도 골랐고, 그때 제가 입사가 9월 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입사하고 한 2주, 3주 있다가 바로 신차를 구매를 해버립니다.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 차를 갖고 싶다 하니까 형이 며칠 있다가 차를 끌고 회사 앞으로 왔어요. 새 차를 끌고. 그래서 그렇게 사게 됐고요. 저는 이렇게 차를 고를 때 옵션을 고르잖아요. 나는 이 차를 이제 10년 탈 거니까 옵션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엉따, 통풍도 추가하고, 그리고 또 뭐 스타일업 뭐 이런 것도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값이 계속 올라가더니 3천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뭐 이거 내가 10년 동안 탈 건데 금방 갚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취업을 하자마자 바로 산 거잖아요.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죠. 그것도 대출을 받습니다. 그 당시 이자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기본이 3점 몇 프로였고 4.5%로 가게 되면은 대신에 그 매달 갚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상환을 할 수 있되 이자가 조금 높은 거. 그래서 저는 빨리 갚고 싶어서 4.5 이자를 받고 자유롭게 갚을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대출이 한도가 뭐 90%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차값에. 근데 그 또 10%가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10%를 또 다른 그 대출을 껴가지고 거의 100%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게 됩니다. 그게 제가 첫 차를 구매한 경험이고 정말 큰 실수였죠. 그리고 회사를 1년을 다니고 나서, 저는 회사를 딱 1년 다니니까 이민을 가야겠다, 이 회사는 다닐 수가 없다 라는, 외국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그때까지도 차 할부가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은 카드값을 갚고 남은 돈을 다 저금이 아니라 그 빚을 갚는 데 썼거든요. 어쨌든 그 캐나다를 가기 전에 차를 팔고 캐나다 갈 거니까. 그래서 1년 되는 시점에도 열심히 갚고 있던 중이었죠.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땐가 그 차값을 다 갚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캐나다 입국을 준비하면서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빚을 갚는 게 돈을 모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그 대출 갈아타기를 했는데, 처음에 대출을 받았던 거는 그 자동차를 사면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4.5%로. 근데 중간에 회사 생활을 1년 하다 보니까 신용이 조금 쌓여서 마이너스 통장을 열 수 있게 됐고, 이율을 3.3%인가로 갈아탔어요. 그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영상을 한번 만들었거든요. 그 위쪽 여기 링크 가시면은 제가 어떻게 대출을 갈아타기를 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출도 갈아타기를 해서 이율을 낮췄고 차값을 다 상환을 했죠. 회사를 만 2년 딱 채우고 그만두게 됩니다. 한 달 있다 바로 캐나다로 출국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중고차로 팔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차를 산 가격은 3천만 원 중후반이에요. 이제 팔 때가 됐는데, 팔려고 하니까 그 중고 그 웹사이트에 이렇게 중고차 가격 알아보기 해가지고 그 당시 웹사이트로 알아봤거든요. 했더니 2천만 원을 주겠대요. 2년 만에
거의 감가가 사고도 없고, 그런데 차값을 2천만 원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감가를 엄청 먹은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처음에 그냥 1,000만 원짜리 차를, 중고차를 샀으면은 감가를 먹어봤자 뭐 한 몇백만 원일 텐데 내가 왜 새 차를 사가지고 그랬을까. 그래서 그때 다짐했던 게, 아, 나는 새 차를 사지 않겠다. 앞으로 새 차를 사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를 팔고 그 차 판 돈으로 그 캐나다에 있는 코너스톤 칼리지 등록금을 냈죠. 제 첫 차인데 애정이 있었는데 캐나다를 오기 위해서 팔아버렸습니다. 아무튼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새 차를 사게 되면은 감가를 많이 먹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약간 MBTI에서 저는 ISTJ인데 가끔 ISFJ 같기도 하고, 그 두 번째 팩터가 S라고 해서 현실형이거든요. 저는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맛을 봐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뭐든지 약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 살 때도 주변에서 만류를 했는데 안 듣는 거죠. 내가 이런 걸 좀 당해봐야지 깨닫는 사람이라서, 뭐 대신에 한번 깨달으면은 진짜 제대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이거를 밴쿠버 상황이랑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차를 사는 것을 조금 미루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 영상의 주제입니다.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그 생업을 하실 때 차를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배달 일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다던가, 그런 분들은 제외.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 뭐 애들을 학교 데려다주고 픽업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차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싱글이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다 하는 분들은 차 사는 거를 미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 사는 걸 미루고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집 사기인데요. 우선은 집이랑 차랑 비교를 해보면은 둘 다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차라는 재산은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집니다. 저는 뼈저리게 경험을 직접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를 사게 되는 순간, 특히 새 차를 사게 되는 순간 가치는 하락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집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에는 집 같은 경우는 몇 년 지나면은 그 건물 자체는 노후되지만 가치는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재산이지만 차와 집을 비교했을 때 집을 먼저 사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또 왜 차 사는 걸 미뤄야 하냐면은 대출 때문이에요. 집을 살 때 차가 있으면은 대출이 덜 나옵니다. 일단 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새 차 혹은 중고차를 대출을 끼워서 사게 되면은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줄 때 이 사람이 빚이 얼마나 있는지도 보거든요. 그래서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뭐 200불, 300불이다 그러면은 수입에서 그만큼 뺍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출이 조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사고 싶은 집을 한 단계 낮춰서 사게 돼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좀 그렇잖아요. 내가 원베드룸을 사고 싶은데 차를 사는 바람에 스튜디오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되게 쓰리잖아요. 차를 사더라도 집을 먼저 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빚을 최대한 안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차를 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차가 있으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저도 지금 밴쿠버 와서 차를 산 지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생활 반경이 넓어지다 보니까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삶이 다양해지는 거는 너무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특히 밴쿠버는 서울처럼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돼 있지 않으니까 어디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가 있으면은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놀러 갈 때도 많고, 갈 수 있는 식당들도 많고, 액티비티도 많아지는 거는 너무나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부를 일찍 축적하고 싶다면은, 은퇴를 1년이라도 앞당기고 싶다면은 집을 먼저 사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밴쿠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우선 이보도 있고, 모두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둘 다 이용해봤는데, 주말에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싶다 하면은 렌트해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뭐 밤늦게 놀다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없다, 그럴 경우는 우버나 리프트 타면 되죠. 가끔 그냥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실제 차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드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차를 갖고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타이어 한쪽이 나갔는데 정비센터에서 하는 말이 4장 다 갈아야 된대요. 그래서 800불을 썼습니다. 그리고 매달 보험료도 100몇 불씩 매달 나가고 있고요. 기름값도 요즘에 엄청 나가잖아요. 그래서 차값뿐만 아니라 그런 부수적인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차 사는 것을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꼭 사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중고차를 사시고요. 작은 차를 사길 권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차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렸고요. 차가 없이 계속 지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차를 사면서 차를 이용해서 세컨 잡을 하나 뛰자라고 저 스스로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우버이츠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우버이츠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었고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